자, 오늘 굉장히 특별한 종목입니다. 이화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법 많이 오르고 그리고 12,000원대에서 13,000원 정도까지 올랐고요, 어제. 그죠? 그리고 오늘 갑자기 16,900원, 17,000원대 정도까지 한 번에 튀어 올랐습니다. 예. 어제까지 시총이 300억대에 불과했던 회사가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요? 시총이 475억. 마치 뭐 같은지 아세요? 음. 천일고속 같습니다. 천일고속. 천일고속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시대의 산업이고 산업으로 잘 갈 수는 없겠으나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죠. 이화산업 역시도 최근에 계속해서 매출액도 감소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별 볼 일은 없어요. 이 회사는 뭐라는 회사죠? 염료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학회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섬유를 만들기를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염료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 어떤 산업이 계속 우리나라에 생산을 계속하기를 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조금 회사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런 산업군을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사양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화산업은 전통적인 굉장히 오래됐어요. 회사도 1950년인가 창업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1982년에 다른 화학회사 하나를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1994년인가 아마 코스피에 등록을 했을 겁니다. 코스피에 등록한 회사 중에는 상당히 작은 회사였겠죠. 300억, 그전에는 200억이었어요. 200억대 였었다가 지금 300억대가 된 거예요. 300억대가 됐었다가 갑자기 500억 가까운 회사가 됐습니다. 자, 오래된 회사들의 특성이 뭐죠? 시내 요지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같아요? 천일고속 같잖아요. 천일고속이 딱 튀어 올랐어요. 얼마요?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진짜로.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 땅을 치면서 지금 천일고속을 살 걸 이렇게 후회를 하고 계실 텐데. 뭐 그때는 사실 사실 수 없을 거예요. 하루 거래량이 뭐 10,000주도 안 됐어요. 첫 3일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완전 품절주였었는데 이화산업도 아마 그 전까지는 거래량이 그랬어요. 그죠? 거래 뭐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틀 동안 갑자기 튀어올랐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올랐죠. 왜요? 저는 이게 천일고속의 부수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부동산 자산주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화산업도 몇 년 전에 주봉 보시면 나오는데요. 언제요? 요때 2022년에 한번 자산주로 2023년이었나 보네요. 한번 자산주로 평가받으면서 일봉 한번 보시면 딱 나와요. 일봉 보시게 되면 딱 나옵니다. 자, 일봉 보십시오. 자, 언제예요 이게? 봅시다. 날짜 한번 봅시다. 2023년이네요. 2023년에 갑자기 자산주로 평가받으면서 3연상 간 적이 있어요. 3연상 간 적이 있어요. 이때도 뭔가 사건이 있었겠죠.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때도 아마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연상 가면서 주가가 어디서부터 어디요? 15,000원서부터 3만 6천원까지 38,000원 거의 4만원까지 올라갔다 오죠. 4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주저앉아서 다시 어디 14,000원, 15,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앉죠. 어디까지 갔었어요? 9,000원대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서 17,000원대를 회복한 다음에 자산주의 재평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죠? 이화산업도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화산업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부동산들을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한 2천억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부가로는 얼마로 잡혀 있더라 그게? 장부가로는 뭐 대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화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자본 대비 자본이 2천억인데 시가총액이 470억인 회사예요. PBR이 얼마라고요? 0.2요. 지금은 조금 높아졌겠죠.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지금보다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천일고속 10배가 얘도 아쉽지 않을 수도 있죠. 천일고속 물론 조금 더 덩어리가 크긴 합니다. 덩어리가 크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비슷한 규모의 회사였어요. 이화산업하고 천일고속도. 근데 지금은 10배짜리 회사가 됐다고.
그런 영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뉴스도 없고 사건도 없이 이렇게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는 무엇인가 있을 텐데 그 클루는 이화산업도 부동산 자산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전망을 어떻게 갈 거냐, 그죠? 그게 중요하죠. 이건 뭐 이렇게 어떤 펀더멘털이 있는 그 사업적인 펀더멘털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산 재평가에 대한 즉 천일고속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얘도 어디까지 가느냐가 아마 저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천일고속은 확실하게 강남 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 재개발이라고 호재를 가지고 뭐 며칠째 상한가를 갔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날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일 전에는 예,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왜요? 거래량이 제로라서. 예. 제2의 천일고속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의 재료의 강력함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천일고속에 가면 얘도 따라서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주식이 어떻게 되건 간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유통비율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요? 예, 상한가 가면서요 몇 주 거래됐게요? 10만 주예요. 10만 주. 예, 상한가면 10만 주 거래됐습니다. 예, 품절주에 가깝죠. 여러분들 이런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요거를 지금 저기들이 대주주들이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이 이화산업은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건에 표시되지 않는 형태로 테마를 받아서 올라가는 형태가 된 거죠.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테마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형태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고 이화산업 다 갈 것 같습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죠. 예. 저는 사실상 동양고속도 2연상, 3연상 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제법 많이 올랐죠. 예.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화산업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근거는 없습니다. 뿌리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추측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그리고 살 때 살 수 있는 주식도 얼마 없어요. 그렇게 되면 쉽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 월요일 같은 경우도 별 이상이 없는 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상승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렇긴 한데 뭐 시장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월요일날 주말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겨서 월요일날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저희가 잘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유한산업은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답니다. 이건 그냥 제 시각이 개인적인 시각이고 뭐 이거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거 외에는 설명할 도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자산주로 같이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해요? 자산주로 동일하게 평가를 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예, 뉴스를 발생시키면서 조금만 사주면 얘는 올라간다고요. 금방 올라가잖아요. 10만 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상한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000원 정도가 됐으니까 지난번에 어디죠? 상한가 만들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어제 설명드렸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설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제 설명드렸던 뱃살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런 형태로 한 20억, 30억 정도면 상한가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꿀입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상한가 만들어내기가 작동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산업은 한번 그런 형태로 테마 분석 형태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월요일날 역시 상황 좀 보시죠.